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삼척항에 북한의 목선이 엔진을 기동해서 둥둥둥둥둥둥둥둥둥 자유롭게 항해를 하며 정박을 했고 북한의 주민들이 내려서 서울에 있는 이모에게 전화를 하게 핸드폰을 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동안 우리 군과 경의 감시망이 뻥뻥 다 뚫린 일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엔진을 켰다라는 사실도 국방부가 숨겼고 이분들이 방파제에 내렸다는 사실도 국방부가 숨긴 그 뒷이야기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애초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먼저 어제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지난 6월 15일에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고개를 숙여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기자들의 질문을 이번에도 받지 않고 그냥 사과만 하고 브리핑장을 떠났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해경이 군이 청와대에 초기에 이 사실을 다 알고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 왜 그 사실을 마치 은폐하려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거짓 브리핑을 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체의 질문을 받지 않고 대국민 사과만 하고 브리핑장을 떠났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가 질문해야 할지 상당히 좀 난감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질타했어요. 제대로 포착 및 경계 못한 부분 그리고 그 이후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질타하는 발언도 어제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질타했지만 많은 언론에서 취재한 결과 청와대는 그리고 군은 그리고 국정원은 이미 사건 초기에 제대로 된 해경의 보고를 받고 이 사실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대통령도 제대로 된 팩트를 다 알고 계시면서 국방부가 거짓 브리핑을 하는 동안 가만히 계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해경의 상황 보고서가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해경이 이 사건 초기 그러니까 2019년 6월 15일 오전 7시 9분 33초경에 청와대 등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고 내용.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이 4명 승선 들어와 있는데 신고자가 선원에게 물어보니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고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니까 이미 해경은 방파제에 정박을 하고 북한 선원들이 내려서 우리 주민과 접촉했다라는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확인 사항, 삼척 파출소에서 이미 확인한 사항을 덧붙이는데 6월 10일경에 이미 목선의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6월 14일경 엔진 기관이 수리가 돼서 삼척항으로 입항을 했다. 그러니까 표류를 한 게 아니라 엔진을 켜고 동동동동동동 삼척항으로 기동을 해서 들어왔다라는 사실까지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 어디에 보고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문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6월 15일 오전 7시 9분 33초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보고기관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파처에 보면요. 청와대 국정상황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그리고 국정원 상황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통일부 정보상황실과 합참지휘통제실. 해경은 이미 15일에 청와대와 국정원과 군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 우리 군이 사실과 다른 거짓 브리핑을 국민들에게 한 겁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장혜찬 평론가님. 이게 뭐예요?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저는 우리 해경이 상황 파악을 참 제대로 못했겠거니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경은 6시 50분에 신고를 받고 처음 일보를 보낸 게 6시 54분이었습니다. 4분 만에 빨리 보고를 했고요. 지금 보신 이 보고서는 7시 9분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분 만에 청와대를 비롯해서 외교 총리실 그리고 국정원 상황실 합참이나 해작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관련 기관에 일일이 상부에 보고를 다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현장 상황을 접수한 해경의 잘못이 아니라 보고를 받은 상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19분 만에 받고도 국방부 브리핑에 누락을 시킨 것이다. 그런데 20일까지만 해도 국방부에서는 해경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을 했어요. 또 청와대에 제가 한번 꼭 꼬집고 싶은 게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 말했냐면 언론의 이 거짓 브리핑 보도는 잘못된 보도다. 유감을 표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또 언론을 상대로 뭐라 말씀하실지 궁금하고 단순히 이 해경 보고뿐만이 아니라 누락된 사실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파도의 높이. 지금 정부에서는 군에서는 1.5m 이상이었기 때문에 레이더를 식별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죠. 해경의 1차 보고서를 보면 당시의 파도의 높이가 0.5m로 나옵니다. 1.5m보다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레이더로 식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뒤에 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혹을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 해경 보고서를 보게 되면 GPS 있었다는 것을 이미 6월 15일 아침에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GPS 장착된 사실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번 번복을 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GPS가 달린 배면 어업을 하다가 표류된 게 아니라요. 우리 대한민국을 좌표를 딱 찍고 의도적으로 기순해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방부 입장에서는 추측하기로 북한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기순인 게 밝혀지면 뭔가 불편해지고 껄끄러울 수 있다. 아마 그래서 최대한 의도적 기순임을 숨기기 위해서 GPS가 있었다는 여부를 보고를 받고도 누락한 것이 아닌가, 숨긴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고 예. 합참에도 보고했잖아요. 예. 해군 사령부에도 보고했고 국방부 관할 기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경으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말을 20일까지, 어제까지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겠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말했는데요. 이 책임을 국방부 장관이 아니면 다른 사람 누가 질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사건 초기만 해도 북한에서 미확인 선박이 우리나라 방파제에 입항을 하는데도 어떻게 우리 군이 이것을 모르고 있었냐라는 경계태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놀랐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놀란 사실은 뒤늦게라도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이른바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 더 커진 겁니다. 다 알고 있었던 청와대. 시간별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7시 9분에서 10시 8분, 15일이에요. 해경이 다 보고했다는 것, 3번이나 보고했다는 것. 삼척항 방파제의 미상의 어선, 자력으로 삼척항 입항. 아까 상황 보고서 보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틀 후 17일 군이 처음 브리핑을 할 때는 기동을 하지 않고 둥둥 떠내려와 표류했다, 식별 못했다. 삼척항 인근에서 바닷가에서 발견된 것처럼 브리핑을 한 거죠. 그런데 저 첫 브리핑 장소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행정관이 참석한 사실 뒤늦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저 국방부 오래 출입했지만 국방부가 제가 출입했었을 당시 북한이 수많은 미사일을 쏘는데도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던 적은 없었는데요. 저 국방부 브리핑 장소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의 이야기부터 함께 들어보시죠.